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1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이 책은 안데르스 에릭슨 씨와 로버트 풀 씨가 지은 책으로 성공을 위해선 단순히 어떤 일에 오랜 시간 몰두하기보단 어떤 식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1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1만 시간의 법칙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가 아닌 얼마나 올바른 방법인지에 달려 있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오랜 시간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열심히 하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질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토대로 노력의 올바른 방법은 집중, 피드백, 수정하기로 요약되는 의식적인 연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대상이 전투기 조종사든, 외과 의사든, 기업 경영자든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다. 탑건 프로그램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군은 주로 시행착오를 통해 이처럼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면 전투가 얼마나 현실적이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일부는 조종사와 전투기에 가해지는 위험 강도를 줄이고 압박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했고, 일부는 실제 전투에서 가해지는 만큼이나 강하게 조종사들을 압박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후자의 주장이 결국 채택되었다. 현재 우리는 의식적인 연습 연구 덕분에 탑건 프로그램 조종사들이 각자의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도록 압박당했을 때 최대의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동안 내 경험에 따르면 전문가 연구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오늘날 직장에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는 많고도 많다. 기본적으로 각 분야에 맞는 탑건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다. 물론 글자 그대로 탑건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투기도 6번 고난도 방향 전환도, 매버릭, 바이퍼, 아이스맨 같은 근사한 닉네임도 없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의식적인 연습 원칙을 따르면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의 실력자를 찾아내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훈련시켜 최고 수준에 가깝게 끌어올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 또는 직업 종사자 전체의 수행 능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프로야구 선수가 시속 145km도 넘는 속도로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공들을 어떻게 일관되게 맞출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데 오랜 세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타자들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스윙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일반인보다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반사신경이 빠른 것도 아니다. 그들이 가진 강점은 오랜 시간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보면서, 정확히 말하자면 투수가 던지는 공을 보고 나름대로 예측하여 반응해본 다음 그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으면서 발전시킨 일련의 심적 표상이다. 이런 심적 표상 덕분에 타자들은 어떤 종류의 공이 날아오고 있는지, 자기 앞에 왔을 때는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투수가 팔을 돌리는 동작과 함께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는 순간 타자들은 날아오르는 공이 직구인지
슬라이더인지 커브볼인지 대략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실 타자들은 오랜 연습을 통해 투구를 해석하는 법을 터득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공을 보지 않고도 방망이를 휘두를지 말지 어디로 휘두를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투구의 문외한인 일반인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공이 포수의 글러브로 들어가 버리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우리가 제2장의 말미에 던진 질문에 대한 핵심 답안은 여기에 있다. 의식적인 연습으로 뇌에서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가? 바로 심적 표상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짓는 핵심 전문가는 단연간의 연습으로 뇌의 신경 조직망이 바뀌어 고도로 전문화된 심적 표상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심적 표상 덕분에 놀라운 기억력, 패턴 인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외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고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심적 표상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심적 표상이라는 개념에 관한 좋은 심적 표상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말한 개에 관한 심적 표상을 개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알아갈 시간을 갖는 것이다. 곁에 두고 털을 쓰다듬고 작은 머리를 토닥거리고 재주 부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개에 관한 심적 표상을 만든 것처럼 약간의 시간을 들여 익숙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 기법이 수립되어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방법이다. 전문가의 능력은 물론 이런 능력을 개발할 방법도 잘 알고 있는 교사나 코치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 과정을 감독한다. 둘째, 개인의 컴포트 존을 벗어난 지점에서 진행되며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말하자면 개인의 최대치에 가까운 노력이 요구되는 것인데, 최대치에 가까운 노력을 하기란 일반적으로 즐겁지는 않은 일이다. 셋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다. 목표라는 최종 수행 능력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때도 많다. 다시 말해 다소 모호한 전반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일단 전반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교사나 코치가 단계적인 작은 변화들을 달성할 훈련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부분을 목표로 하여 훈련하는 경우 학생이 훈련의 성과를 쉽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신중하고 계획적이다. 즉 개인이 온전히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단순히 교사나 코치의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은 연습의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해서 연습에 적응하고 연습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피드백과 피드백에 따른 행동 변경을 수반한다. 훈련 초기에는 많은 피드백이 교사나 코치에게서 나온다. 교사나 코치가 진행 과정을 모니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학생이 스스로를 모니터하고 실수를 발견하고 그에 맞춰 수정해 간다. 이렇게 스스로를 모니터하고 개선점을 찾으려면 효과적인 심적 표상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효과적인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 한편으로 거기에 의존한다. 수행 능력 향상은 심적 표상의 발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함께 이루어진다. 개인의 수행 능력이 향상되면 표상이 한층 상세해지고 효과적이 되며 다시 이로 인해 수행 능력이 한층 향상된다. 심적 표상은 또한 개인이 연습과
실전 모드에서 스스로를 모니터할 수 있게 해준다. 심적 표상 덕분에 개인은 올바른 수행 방법을 알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이를 파악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일곱째, 기존에 습득한 기술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를 한층 발전시키거나 수정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단계적인 발전이 결국에는 전문가 수준의 수행 능력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이런 방식 때문에 교사나 코치가 초보자에게 정확한 기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급 수준에 올라가서 기본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